고륙상쟁. 권력은 형제와 부자지간에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 재벌 기업의 고질적 병폐.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의 경영권 승계 싸움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롯데그룹처럼 행제난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경영 다툼이 좀 벌어진다든지, 과거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효성그룹과도 동업관계가 깨졌고, 또 사돈관계에 있는 또 LG그룹과의 동업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쉽게 결별된 이런 사례를 보면 한국 재벌 그룹들의 볼썽사나운 권력 다툼은 재계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구 씨와 허 씨의 동업으로 시작된 두 가문의 인연, LG와 GS. 재벌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구 대상이기도 해요. 혹은 어떤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만, 흔히 동업이라는 게 한 1년만 가도 깨진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 속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동업은 망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구 씨와 허 씨 두 가문의 57년에 걸친 동업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의 동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면 싸우기도 하고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싸우고 하는데, 사돈 간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인품과 관련되는 것이고 아웅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 씨와 허 씨의 피보다 진한 인연은 창업에서 출발해 LG와 GS그룹의 계열 분리 때까지 어떤 잡음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두 가문. 어떤 원칙과 불문율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LG 그리고 GS, 구 씨와 허 씨의 동업과 결별. 지금의 LG와 GS그룹을 잇게 한 구 씨, 허 씨. 두 가문의 첫 만남은 반세기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경상남도 진주, 진양군 지수면에 가장 먼저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룬 허 씨 가문. 뒤이어 한 동네로 이사온 구 씨 가문과 이웃 사촌이 된다. 1920년 구 씨 가문의 장남 LG의 창업주 구인회가 13살 되던 해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허만식의 장녀 허울수와 혼례를 올린다. 두 가문의 인연은 그 뒤로 무려 8건의 겹사돈으로 맺어지면서 더욱 끈끈해진다. 아니 이제 혈맥이 말씀이죠. 혼맥이 그냥 사돈 관계가 아니고 사돈, 겹사돈, 겹겹사돈, 그 3층, 4층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에요. 제가 볼 때. 따로 특징 거의 비슷했다고 봐요. 굿이나 헛이나 한 집안과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굿이나 별로 따로 색깔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겠느냐. 학업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구인회. 각종 일용잡화는 물론 광목, 비단까지 협동조합 구판장에 내다 팔면서 장사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이름을 건 구인회 상점을 열면서 포목점의 주인이 된다. 엄격한 유교 집안의 장손이 장사를 한다고 하자 집안의 반대가 몹시 거셌지만 구인회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타고난 사업가였던 그는 돈이 가는 길을 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장사꾼이 된다. 유교적인 어떤 정통성을 지키려는 이데올로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았는데, 이제 구인회 회장님이 1907년생이신데 토지자본에서 상업자본으로 넘어가는 걸 제일 우리나라에서 먼저 깨친 자본가예요, 실은. 구인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을 때 사돈 집안의 어른 허만정이 찾아온다. 만석군 거부였던 그는 구인에게 사업 출자를 제안하며 일본 유학을 다녀온 아들 허준구의 경영 수업을 부탁한다. 구인회가 사돈의 청을 받아들이면서 허 씨 가문과의 동업이 시작된다. 허만정 씨는 구인의 창업주에 대한 경영 능력을 일찍부터 봤다고 봐야 되겠죠. 보고 봤기 때문에 아들인 허준구를 거기에 보냅니다. 구인의 창업주에게. 그래서 경영 수업을 받게 하고, 그 경영 수업을 받고
나중에 허준구 씨가 LG전자 뭐 이런 것들 총괄하게 되죠. 전자 사업 자체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준구 씨는 구인의 창업주로부터 상당한 경영 철학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인회에게 거액의 사업 자금을 투자한 허만정은 아들 허준구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다. 경영은 구 씨 집안이 알아서 잘할 테니 처신을 잘해서 돕는 일에만 충실해라. 철저한 동업 원칙의 뿌리가 마련된 셈이었다. 실제로 구 씨 가문은 대개 사업 확장, 공장 건설 등 바깥일을 담당했고 허 씨 가문은 재무, 영업 등 안살림에 주력해왔다. 구 씨와 허 씨 가문의 동업 성공은 바로 이 확실한 역할 분담이 비결인 것이다. 사돈의 인연을 맺으며 내려온 3대에 걸친 동업 역사.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없었던 구 씨와 허 씨 가문. 역할 분담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자제가 한쪽은 외부적인 경영, 투자라든가 또는 대외 관계 또는 기업 지휘 이런 쪽의 자제들이 일을 했다면 또 한쪽은 내부적인 뭐 경영, 관리 또는 무슨 내부적인 안전관리, 공장관리 이런 쪽으로. LG와 GS그룹 두 집안의 57년 대장정의 동업사는 해방 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으로 건너간 구인회는 훗날 LG의 모태가 된 락키화학을 설립하고 럭키크림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시대가 간편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럭키크림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뒤이어 국내 최초의 튜브형 크림 타입 럭키치약을 개발, 출시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98%로 국내 시장을 석권하며 락키화학은 종합상사로 거듭나게 된다. 플라스틱이라든가 빗이라든가 비누통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화학 공업을 계속해서 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도 상당히 사업이 확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업이 확장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금력이 탄탄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것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루 짐작해 보건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럭키크림과 치약, 칫솔에 이어 국내 시장에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를 연 구인회. 또 다른 기술 혁신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당시 락키유지의 상무였던 허신구를 긴급 호출한다. 허상무, 신제품 구상을 맡아줄 수 있겠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아이디어를 찾아 1962년 해외 출장길에 오른 허신구. 방콕의 강가에서 신기한 장면을 목격한다. 빨래를 하는 사람들 모두 합성세제라고 부르는 가루를 빨래에 뿌리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빨래를 양잿물에 끓이고 방망이질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했는데 합성세제의 간편함이 그의 눈을 사로잡는다. 해외 출장을 가서 이제 허신구 씨가 태국에 가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태국에 가니까 강가에서 여자들이 빨래를 하는데 뭔가 가루를 뿌리고 그걸 가지고 빨래를 하더라. 그런데 희한하게 때가 싹 없어지더라. 방콕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허신구는 구인회와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루 형태의 빨래용 세제 개발을 제안한다. 당시 럭키는 빨래 비누를 대량 생산해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던 상황. 허신구 상무의 제안은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한다. 기존 상품의 수요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네모난 빨래 비누가 유일한 세탁 세제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 가루 비누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지수였다. 세탁기도 없던 시절에 가루 비누는 한마디로 모험이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이제 세탁 비누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빨래 비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루 비누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원래 자기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허신구 씨가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모두 반대하는 상황. 허신구는 1년이 넘는 설득 끝에 드디어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 그리고 1966년 마침내 첫 선을 보인 국내 최초의 합성세제 하이타이.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구인회와 허신군은 가루 세제 판매 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문제는 세탁기 보급률이 너무 낮다는 것. 당시 금성사에서는 세탁기 개발이 한창이었는데 구인회는 세탁기 개발을 앞당긴다. 그렇게 국내 최초의 세탁기가 탄생하고 하이타이 판매량까지 동반 상승한다. 공장을 2배로 늘리고 온 국민이 하이타이가 없으면 빨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사업에 진출해서 허신구 씨의 역할이 하이타이 탄생에 그런 역할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허씨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 꼼꼼함들 그리고 치밀함들 이런 것들이 구씨 집안이 사업을 밀고 나가는 데서 상당한 반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구씨 집안의 동업 역사 속에는 허씨 가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인의 삼남 구자학과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자녀 이숙희의 혼인으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된 LG와 삼성. 금성사의 전자사업 성공을 눈여겨보고 있던 이병철은 동업을 제안한다. 당시 라디오에 이어 TV 수상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구인회는 이병철의 제안을 받아들여 50대 50 합작으로 동양TV와 라디오 서울을 설립한다. 한국 경제의 두 거성이 동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판단력이 빠르고 냉혹칼이 많지 냉철하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목표지상주의 또 1등주의를 추구한 반면에 우리 구씨와 허씨 가문은 같은 경우에는 인간 존중의 그런 경영을 추구했고 이병철 회장이 추구하는 경영 이념, 철학,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달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금성사와 삼성의 상업방송 경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두 그룹에서 파견된 임직원 간의 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난항을 겪게 된다. 결국 TV 사장은 LG 측 이흥배가, 라디오 사장에는 삼성 측 홍진기가 각각 따로 취임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사돈 간의 불화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구인회는 방송 사업에서 손을 뗀다. 하지만 그 후 삼성이 LG의 텃밭과 다름없는 전자사업에 뛰어들면서 두 기업의 팽팽한 라이벌 역사가 시작된다. 라디오를 최초로 만들었고 LG가 가전생활 제품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기업이 바로 LG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 1960년대를 그걸로 확장 일로로 사업을 걸어왔던 소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이 가전사업 부분인데 여기에 삼성이 1969년도에 삼성전자를 창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같은 파이를 두고 이제 쪼개야 될 판이 있으니까. 반면에 구씨와 허씨의 공동 경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한다. 자그마한 락키화학을 국내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럭키금성그룹으로 키워낸다. 두 가문의 통업을 상징하듯이 1983년 여의도의 지상 34층의 LG 트윈 빌딩을 착공한다. 일명 쌍둥이 빌딩은 공동 경영의 평등함을 상징한다. 특히 30층의 구본무 회장 방과 허창수 회장 방이 나란히 배치됐을 정도. 이후 쌍둥이의 이미지를 빌딩 외에 야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하며 동업과 화합의 마스코트가 됐다. 부자경 회장의 팔순잔치에 그대로 허씨 가문이 다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유명한 좀 일화로 남죠. 특히 구본무 회장과 허창수 회장은 동부인해서 여행도 함께 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1990년대 들어서자 LG의 성장 잠재력을 해외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이 합작 파트너로 가장 먼저 고려하는 대상이 바로 LG였다. 그 가운데 일찍이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LG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LG전자 투자를 놓고 고민하던 필립스사의 크리스털 리 회장. 그의 마음을 확고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구씨와 허씨의 동업이었다. 필립스는
1999년 9월 LG전자에 16억 5천만 달러를 투자, LCD 합작사를 설립한다. 당시 이제 필립스전자의 크리스탈 리 회장이 최종 이제 도장을 찍기 전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 스크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이 기업이 전혀 성씨가 다른 이제 타성바지들끼리 50년간 동업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기업에는 양보와 타협 내지는 신뢰, 이게 대단한 기업이겠구나. 두 가문의 아름다운 동행. 그 비결은 바로 유교적 가풍을 바탕으로 한 위계 질서였다. 빈번한 기제사 때마다 두 가문은 가족지간에 지켜야 할 사항을 약속으로 만들었다. 집안의 경조사비나 세뱃돈 금액에 대한 약속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정해 지켰다. 굉장히 깍듯합니다. 구씨가 쭉 회장을 하고 있을 때 허씨는 부회장, 사장이나 부회장을 할 때 구씨 회장에 대한 그 예우가 아주 깍듯했어요. 구자경 회장이 젊은 나이에 회장을 하고 그 원로들이 양쪽에 있지만은 절대 뭐 그 나이 구분 안 해요. 깍듯하게 해왔는데 그 유일하게 LG의 경영 풍토입니다. 그게 다른 그룹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동업을 이어온 두 가문도 헤어질 시기를 맞는다. 구씨, 허씨 양쪽 모두 자손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지분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계열 분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국 4대 경영까지 동업해 나가기가 힘들겠다는 판단을 한 두 집안. 동업관계에 특별한 균열이 생긴 건 아니지만 동업을 끝내야 할 상황에 왔다는 결론을 내린다. 결국 한 지붕 두 가족에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구씨와 허씨.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왜냐하면 동업계약은 단계별로 언제든지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소 없이 온 것은 서로 강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상호 신뢰, 그리고 신뢰에 기초한 서로 간의 배신 행위로 비춰지지 않는 행위들, 그다음에 이익 배분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해주신 거죠. 그게 기업 분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3대에 걸친 동업으로 거대해진 그룹. 두 가문의 이별 공식은 65대 35였다. 창업 당시부터 각각 보유해왔던 지분 비율이었다. 그 누구도 지분보다 더 가지려 하지 않았던 계열 분리. 그러나 두 가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별에 이르기까지 갈등은 전혀 없었을까? LG그룹 계열 분리를 앞둔 어느 날 LG전선의 소유권을 놓고 설왕설래한다. LG전선의 기반을 다진 허씨 측과 가문의 지분이 얽히고 설켜 분리가 어렵다는 구씨 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해 반세기 동업사에 금이 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허준구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경영을 맡고 있으니 이걸 우리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계열 분리에 대한 첫 말을 떼게 되죠. 그러나 거기엔 좀 LG그룹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의 이 전선그룹 산하에는 구자기 회장님의 동료 형제분들의 지분이 가장 많이 얽혀 있는 회사입니다. 결별을 앞두고 빚어진 불안은 분쟁으로 더 커져 장기전에 돌입할 거라 모두가 예상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대를 내려오며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LG그룹 또한 예외가 아닌 듯 보였다. 경영권을 쟁취하기 위해 삼성가의 형제들은 서로를 비방했고 현대가의 형제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두 가문은 경영권 앞에서 당연히 등 돌릴 수밖에 없을 거란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허씨 쪽에서 LG전선을 깨끗이 포기하며 예측을 뒤엎었고 허씨의 통큰 양보에 구씨는 칼텍스 정유, 유통, 홈쇼핑 등 서비스 업종을 넘겨준다. 우리 허씨 집안에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LG전선인데 이건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결단을 내리냐면 허준구 명예회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양쪽 가문이 앞으로 영혼의 선대 유지를 받아서 이것을 계속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과거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결단력들이 결국 두 집안이 융화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한 지붕 두 가족이 갈라져 2004년부터 각각 홀로 서기를 시작한 LG와 GS그룹. 두 집안의 융화는 계열을 분리할 때 맺은 신사협정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앞으로 5년간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 신사협정이 깨질 위기가 닥친다. 2009년 대우건설 매각설이 업계에 퍼지면서 이를 LG가 인수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그룹 내 주력 건설사가 없는 LG로서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 LG와 GS의 예고된 맞대결. 하지만 구본무 회장은 대우건설을 인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신사협정을 지킨다. 분리된 이후에도 그 LG와 GS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LG그룹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건설공사는 거의 GS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독식하다시피 계열사처럼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GS그룹 같은 데도 이제 구매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그 LG화학에서 나오는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물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LG와 GS그룹의 수장인 구본무와 허창수. 두 사람은 다른 점이 있다. 허창수는 전경련 회장을 3번이나 연임했지만 구본무는 10년 넘게 전경련을 등지고 있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 사업을 현대그룹에 넘기는 빅딜 과정에서 전경련의 서운함을 표한 뒤 발길을 끄는 것이었다. 이후 전경련에서 수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구본무는 그마저도 뿌리쳤다.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 되면서 구본무 회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던 2013년 구본무 회장이 여의도 50층짜리 전경련 신축회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14년 만에 전경련 공식 행사에 나타나며 허창수 전경련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아마도 허창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지 않다면 과연 구본무 회장이 아무리 준공식이지만 참석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많은 전경련 회장단들이 구본무 회장이 오래간만에 전경련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반겨했고 이제 정말 우리 재계도 똘똘 뭉쳐서 화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왔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허창수 회장과 구본무 회장 간의 신뢰와 인간관계. 여전히 한 집안처럼 지내는 LG 구씨 가문과 GS 허씨 가문. 2013년 분가 8년 만에 STX 에너지 인수전에서 만난다. STX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석유 유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 범위가 매력적이었다.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스코와 SK는 물론 굵직한 메이저 기업들이 인수전에 참여했다. STX 에너지 인수의 승자는 GS 에너지와 LG 상사 연합군. LG와 GS의 계열 분리 후 다시 손을 잡고 이룬 쾌거였다. 전 세계를 찾아봐도 아마 이런 유례가 없을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LG와 GS의 관계가 재계가 흔히 대두가 되는 지분 싸움이라든가 재산 분쟁 이런 거와는 달리 57년 동안 그러니까 1947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계열 분리까지 57년 동안 기업 경영을 같이 하면서도 한 번도 잡음이 없었던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아주 아름답게 헤어지는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장 57년 동안 아름다운 동행의 드라마를 쓴 구씨와 허씨 가문. 동업은 반드시 깨진다. 동업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성공 동업의 교과서를 만든 것이다. 한 번 사귀면 헤어지지 말고 부득이 헤어지더라도 적이 되지 말라.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두 가문. 동업은 끝났어도
영원한 동반자로 남은 것이다.